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 운용 방식이 다른 것은 적립금 운용 방식이라. 자, 적립금 운용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죠. 자, 일반 계정입니다. 자, 실적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할 거고요.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시율로 운용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2, 3번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고요. 4번이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연금은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등과 비교하면 사망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성 변액보험 맞죠, 그죠? 네, 변액유니버셜 괄호 열고 보장형이 아니라 적립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과 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투자 수익률은 동일하지가 않죠.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굳이 미보증형을 할 이유가 없겠죠. 왜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지를 않습니까? 보증형에는 보증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증 비용만큼이 운용이 안 되니까 투자 수익률은 아무래도 미보증형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 납입 중지가 안 되는 거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 기간이 보험료 납입 기간과 동일하죠. 짧다가 아닙니다. 정기납이죠. 정기납. 그래서 정답은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 찾는 겁니다. 1번 자산 운용의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이 부담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거죠.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거죠.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 운용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자산 운용 목적이 서로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문제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용보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어떤 운용보수를 설명을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 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다. 이건 뭡니까? 사무관리보수 3번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지문이 자주 좀 출제가 되네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당연히 투자할 수 있죠. 주식형 펀드는 주식, 채권 둘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도 주식,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자, 주식형 펀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혼합형 펀드도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죠.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좀 헷갈려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함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는 펀드죠.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없는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변액연금보험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적립액 평가액에 비례하여 매월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번 보기 이건 계약자 적립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그죠? 보유자 수가 1000자인데 기준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자가 바로 1000원이죠, 그죠? 얘를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자, 0이 6개네, 그죠? 예, 100만 자가 되겠습니다. 5월 1일 보겠습니다. 1200원 기준 가격의 좌수가 2000자니까 1200 곱하기 또 2000을 하게 되면 얘는 예, 2200 예, 40만 좌가 되겠네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7월 1일은 49, 36, 예, 360만 좌가 될 것 같고요. 12월 1일은요. 29, 18이니까 180만 자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이 쭉 올랐다가 예, 쭉 올랐다가 12월 1일 날은 기준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예, 계약자 적립금은 확 줄어들었네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 평가액에 비례하여 매월 차감되는 최저사망보증금 보증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죠. 계약자 적립금이 올랐으니까 4월 1일, 5월 7일까지는 올랐다가 12월 1일에 보증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었네요. 그죠? 예, 1번은 틀렸고요. 2번 계약자 적립액 평가액에 비례하여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차감되는 게 아니죠. 적립금이 계속 달라졌으니까 동일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1일의 특별 개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4월 1일의 계약자 적립금보다 적진 않죠. 100만 자가 180만 자가 됐으니까 예, 오케이. 4월 1일보다는 크네요. 그죠? 4번 가입일 이후 2021년 7월 1일의 특별 개정 자산 평가 금액이 가장 크다. 요게 가장 크네요. 그죠? 예, 얘가 가장 크네요. 그죠? 7월 1일이 가장 크다. 예, 얘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계약자 적립금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펀드는 최초 개설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 자, 몇 년이 경과했는지를 알라 그러면 누적 수익률을 봐야 되겠네요. 누적 수익률은 1000원이 1200원이 됐으니까 누적 수익률은 20%네. 그죠? 누적 수익률 20%인데 연 환산이 5%죠. 그죠? 예. 그럼 몇 년이 지나야 연으로 했을 때 5%씩 몇 년이 지나야 20%가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4년이 지나야 5555 이렇게 해서 4년이 지나야 20% 누적 수익률이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A 기능을 설명하는 변액 보험의 자산운용 옵션. 자, 요 기능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예, 이번 시험은 표가 많이 나왔네요. 자, 이 표는 어떤 자산운용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예, 최초 투입 비율을 투자 실적에 따라서 예, 동일한 투입 비율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펀드 자동 재배분 오토 리밸런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 종신 보험은 일시납이 가능하다. 일시납, 월납, 일시납 가능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얘는 선납 보험료죠. 추가 납입 보험료는 추가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고요. 3번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 계정 투입 전까지는 일반 계정에서 어떻게 특별 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 계정에 들어가야 특별 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립할 수 있죠. 일반 계정에서는 평균 공시율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죠. 선납보험료 중에 저축성 변액보험은 그렇죠. 배수로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된 경우 제1의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자,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게 되면 특별계정 투입일은 요 30일이 지난 날에 플러스 1일이죠. 그죠? 30일 이후에 만약에 승낙이 되면 승낙일이고, 그죠?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특별계정에 투입이 됐다는 소리죠. 그럼 특별계정 투자 수익률로 적립하는 게 맞네요. 그죠?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평균 아직까지 특별계정 투입이 안 됐으니까 평균 공시율로 적립하는 것도 맞죠. 이체 사유 발생일은 승낙일이 아니죠. 승낙일은 30일이 지난 이후에 승낙이 되었을 때 얘는 이체 사유 발생일 승낙일은 바로 30일 이내냐 이후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승낙일 이후에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승낙일하고 청약 철회와는 관련이 없죠. 언제든지 그 조건에 맞으면 승낙일 이후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봤고요.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망보험금 지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정신보험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이게 맞죠? 2번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본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변동보험금 없이 이거 맞죠? 3번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가입금액과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자, 적립형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산하여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보장성 변액보험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특별계정 적립형은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을 합산하여 변액연금처럼 지급을 하게 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변액종신보험의 보험금 청구 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이 문제도 올해 자주 보이네요. 그죠? 자, 청구일자가 언제입니까? 2022년 5월 10일이네요. 그죠? 자, 사망보험금 1억 원이 1억 원의 청구 시점의 변동보험금. 그럼 5월 10일에 변동보험금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1억 원의 변동보험금 2,900만 원이니까 1억 2,900만 원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지와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부활 시 적립금과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기본보험금액 및 변동보험금액을 기준 해지된 시점 부활된 시점이 아니라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부활 시 해지된 기간 동안은 특별계정의 투자 수익률 확보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해지가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해약 환급금에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납입 최고를 거쳐서 해지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횟수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나이, 위험보험료가 달라졌으니까 보험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 횟수도 많이 달라졌겠죠. 당연히 해약 환급금도 달라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문제네요.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기간 중 해당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해약 환급금 범위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보험계약 대출금과 대출이자는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계약 대출이자는 전액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자, 기본 보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같은 비율로 변동보험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된다. 이거 왜 핵심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보험 가입 금액은 2번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된다. 얘가 핵심이죠. 예, 일단 틀린 2번은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떤 내용이 틀렸을까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을 했으니까 감액하는 만큼은 해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3번도 틀린 내용이네요. 펀드 운영 형태 선택하여 언제든지 펀드 변경할 수가 있죠. 변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공시 중 결산공시는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이죠. 3개월. 그 다음에 공시해야 되고요. 분기공시는요.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3개월, 2개월도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개월, 2개월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당연히 교부해야 되죠. 2번 변액보험 계약의 체계를 권유하지 않고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적정성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적정성 원칙 내용이죠. 3번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계약의 체계를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고요.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완전 판매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취소, 해상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자, 이게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아, 그렇죠. 해상 파산이 되었으니까 일단 예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예금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한다라고 해야 맞네요. 그죠? 2번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 발행할 수도 있죠. 3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인허가 취소 시 금융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인허가 취소 시 금융위원회의 보험금 결정? 금융위원회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어디서 보험합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죠.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세히 좀 요즘 문제 자꾸 꼬아서 내니까요. 예, 지문 자체를 한 단락이나 문장을 잘 끊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식이네, 그죠? 다음 표에 설명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요거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같은 거 이제 사게 되면 팩에 요런 표시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랬죠.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HACCP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주스 같은 거 사거나 뭐 이랬을 때 뭐 우유 막 이런 데도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거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민 총생산 GN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 한번 GDP하고
GMP를 아마 섞어서 이렇게 혼돈이 되도록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총생, 국민이 총생산을 했다. 해외에 어디에 가 있든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을 다 합친 것을 GNP라고 하겠죠. 그죠? 자,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한 저하의 가치. 국내 기업이나 예, 우리 이제 뭐 국민이 국내 기업 다 해당이 되죠. 그죠?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했다. 얘는 우리 국민이 아니죠. 그죠? 일단 2번이 아닌 것 같고요. 국내 근로자가 외국 기업에서 우리 국민이 받은 거죠. 그죠?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서 받았다. 이거 다 우리나라 국민이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좀 보다 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지금까지 2024년 9월 변형보험 실전 문제풀이 과정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월부터는 조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익 있게 보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큰 틀에서의 출제 경향의 변화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기출문제풀이 여러분들 꼭 많이 보시고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